네, 아까 그 비동의 간음과 관련돼서 뭐 들이댔던 통계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셨나요? 예, 그 통계를 정하는 나라마다 나라별로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잠깐만요. 제대로 정확한 통계들이 아닌 예, 건 맞죠?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23%는 기소 중에서의 유죄율이 맞고요. 아니요, 전체 거기에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장되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가 8%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경찰률이고요, 위원님. 제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확인된 거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게 되는 건 그와 아니죠. 관련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하시고 너무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계에서 저도 예. 확인한 바이고 거기서 그 검찰에도 제가 확인해서 제가 말씀하는 거는 네.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라는 아니 걸 입증 말씀드릴게요. 책임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하자고요. 일단 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이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현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이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2019년도에 접수된 강간, 유사 강간 포함하는 겁니다. 사례 분석 결과가 70%가 폭행 협박 없이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동의, 그러니까 동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동의 간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잘 진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예, 우려가 많은 것의 가장 핵심은 내심의 내심, 그러니까 내심의 동의라는 거, 내심으로 했던 것에 내심의 의사로 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뭐 독일 같은 데서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인지 가능한 의사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들을 판단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닌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부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 강간이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정직하게 저는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공감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피의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입증 책임은 이제 검사가 져야 되는 거고 검사가 피의자가 100% 입증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틀렸고 사실 그러면 말씀 묻겠어요. 제가 100% 피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100%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시고 아니 제가 질문하시면 질문하려고 어떡해요? 하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그러면 하신다. 그러니까 제 말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데 틀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강간죄에 관련해서 폭행 협박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위원님, 자, 제 말의 그거는 뜻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할 아니 제가 기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차피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놓고 전후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부분입니다. 여성계 사실 폭행 협박이라는 전문가시지만 거, 아니야 이건 아니 여성만이 들어보십시오.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거 기소하는 걸 20년 넘게 한 사람이고요. 아니, 그게 현실에서 성폭행 수사 해보셨어요? 성폭행 수사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안다라고 아니, 저를 뭘로 하더라도 보시는 지금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아니 의원님,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여기서 위원님, 피고자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증 아니, 책임을 100%를 질 아니 거라고 아까 제 이런 말을 식의 왜곡해서 잘못된 얘기한다는 선동을 그렇게 하면 얘기하시면 안 말입니다. 되는 거고요. 아니 폭행 그럼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아니,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아니 저한테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폭행 협박은 위원님, 치사하게 위원님은 아닌 늘 걸 이런 어떻게 식입니까? 입증하려고 그냥 선 하냐고요. 거놓고 저는 이쪽 사람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냥 그게 아닙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는 그게 것이잖아요.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오해가 많고 위원님, 우려가 저한테 많은데 말할 기회를 법무부 주셔야죠. 장관이 아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아니요, 이따가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피고인이 100%를 질지도 모른다라고 협박을 그게 하면 틀렸다는 거죠.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제 말씀을 잘못 옮기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그렇게 분명히 아니 제 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제 말씀은 당연히 검사가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심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니,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왜냐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한 가지 말하자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제 말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심이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이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 동의라는 것이 아니 위원님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위원님 부분이어서 이거는 이거는 법칙이다.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 말인데 제 말을 자꾸 끊으시면 어떡해요? 지난번 질문에서 분명히 아니 제 자, 말 장관님 들어보시라니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 검사 잠시만요. 말이 아니고요. 검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동의 가늠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잘 진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일단 이 법적인 팩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의 팩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틀린 사실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 토론을 자. 못하게 하시네요. 자, 아니 그걸 자, 예. 자, 이제 장관님. 예. 제 답변하십시오. 말씀은 예. 당연히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죠. 그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 말들은 뭐냐면 이런 조문 구조하에서라면 실질적 현장에서는 100%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제 말 막지 마시고요. 한번 아니, 권인숙 의원님, 이제 답변 들을 시간입니다. 장난제가 그런 식으로 조수가 권인숙 의원님, 예. 얘기되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검사 25년 한 사람인데 그걸 법정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 저한테 권인숙 의원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뭘까요? 권인숙 의원님, 독일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제가 스웨덴의 유죄인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웨덴의 유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스웨덴의 유죄를 제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자, 아니 의원님 제가 의원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데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서 이걸 마치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막 문제를 몰고 가는 것에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 권인숙 의원님,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자, 법무부 장관 예, 답변하십시오. 제 말씀은 자 내심의 문제고 그러면 둘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 끊지 마시고 좀 아니 참, 네. 전제가 너무 잘못됐어요. 전제가 너무 잘못돼서 아니 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말하는 걸 왜 권인숙 의원님이 정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내가 어허 참. 아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시면 안 네, 될까요? 이제 법무부 장관 답변하십시오. 자, 이런 구도하에서는 저는 그냥 전적으로 법적인 어떤 쟁송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내 내심이 이런 거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내심 자체가 동의 여부가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따른 확증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건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구도고 게다가 그 내심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그 내심이 아니었다고 이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증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 제 말씀은 사실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 의원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끼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제가 이 주제 자체를 뭐 봉쇄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고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건설적인 지향점을 만들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말끝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아니 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에 관해서 23%의 유죄율이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권인숙 위원님이 의원님, 묻는 것만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인숙 의원님,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뭘 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는 게 아니라 논점이 달라졌다. 제가 팩트를 저는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할 거 다 잊어먹었어요.